유튜브 제목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30시간 동안 유튜브 제목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5가지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 공식 5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3가지 지표로 영상을 평가합니다. 바로 클릭률, 시청 지속시간, 반응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클릭률입니다.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일부 시청자에게 영상을 노출시켜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이 좋지 않은 콘텐츠다 라고 판단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상이 더 이상 추천되지 않고 노출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채널 전체가 저품질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이미 올려둔 나의 영상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클릭률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으로 인식하고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최대한 더 오래 체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면 그만큼 제목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 전문가들은 제목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제목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 시청자는 유튜브에서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이런 걸 알려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클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제목이랑 내용이 너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시청 지속 시간이 뚝 떨어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은 별로네 하고 추천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이려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제목을 먼저 만들면서 좋았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무엇을 말할 건지 방향이 딱 잡히고 시청자는 어떤 기대를 갖고 클릭했을까 그 관점에서 기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촬영이나 편집할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반대로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정하면 제목이 내용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억지로 제목을 끼워 맞추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짜고 제목을 만들고 썸네일 그리고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편집, 업로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유튜브 제목은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제목 전문가 제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공식도 넣어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공식은 심리학을 활용합니다. 제이크는 좋은 제목은 3가지 감정을 건드려서 클릭을 유도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호기심, 욕망, 불안이에요. 이 3가지 감정 중에서 특히 호기심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호기심 플러스 욕망 혹은 호기심 플러스 불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제목들은 모두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기에 욕망이나 불안을 섞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감정들을 제목과 썸네일에 함께 어우러져서 표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목 따로 썸네일 따로가 아니라 2개가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섞여서 시청자의 감정을 건드려줘야죠. 만약에 제목만 자극적이고 썸네일이 밋밋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반대로 썸네일만 눈에 띄고 제목이 약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조화롭게 잘 설계되어야 돼요.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은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의 3가지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설계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목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할까요? 과연 몇 글자로 했을 때 클릭률이 가장 높을까요? 이번에는 제목의 글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자 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제이크는 말합니다. 어디에 노출되는 콘텐츠인지 또 어떤 유형의 영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먼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가 내 영상을 발견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추천 영역이고 두 번째는 검색 영역입니다. 추천 영역은 유튜브 홈 화면 그리고 시청한 영상 끝에 자동으로 나오는 관련 영상이고요. 즉 유튜브가 먼저 알아서 추천해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많아요. 예를 들면 게임, 예능, 음악처럼 재미 위주의 콘텐츠들이죠. 이런 콘텐츠는 시청자가 무엇을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스크롤을 하면서 휙휙 하다가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클릭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목은 짧고 직관적이면서도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이럴 때는 특히 썸네일이 정말 중요해요. 한눈에 이게 무슨 영상인지 확 감이 오게 만들면 클릭할 확률이 정말 높아질 거예요. 정말 좋은 예시로는 숏박스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숏박스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추천 영역에서 보통 클릭하는 콘텐츠들이거든요. 다음으로는 검색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시청자가 무언가를 직접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주로 교육 콘텐츠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포토샵 강의, 유튜브 제목 만드는 법처럼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검색해서 들어왔을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 콘텐츠들이에요. 이런 경우 시청자는 이미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검색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은 더 길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시청자는 이 영상에서 내가 찾던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클릭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영상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여질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제목을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맞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시면 내 콘텐츠가 검색 영역에서 유리한지 추천 영역에서 유리한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공식은 신선한 단어를 써라입니다. 정말 사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단어 하나가 제목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놀라실걸요? 만약에 이번 영상 제목을 유튜브 제목 만드는 방법 5가지라고 작성했다면 어땠을까요? 방법이라는 단어는 뭔가 너무 약하고 좀 익숙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흥미로운 단어가 아니게 됐어요. 너무 익숙해지고 평범해진 거죠.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만 바꿔볼게요. 방법을 공식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글자 수도 줄고 제목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근데 이것도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보완할 게 좀 필요했죠. 유튜브에 유튜브 제목을 검색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었고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30시간 동안 찾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시간 동안 찾은 유튜브 제목 공식 5가지였는데 30시간 분석 끝에 찾은 유튜브 제목 공식 5가지가 나온 거예요. 30시간 동안 찾은을 30시간 분석 끝에 찾은으로 바꾼 거죠. 제목이 살짝 긴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 제목은 보통 검색 영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유튜브 제목은 단어 싸움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클릭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참고로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나 단어를 사용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 4번과 5번 공식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네 번째 공식은 바로 기능보다 혜택 중심으로 제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상이 뭘 해준다 라는 것처럼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시청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 정말 감탄한 제목과 썸네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제목과 썸네일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결국 수면 유도 콘텐츠예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콘텐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기능 중심으로 표현을 하면은 잠잘 때 듣는 음악 혹은 수면 유도 음악처럼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기능 설명에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눈 뜨면 아침입니다 라는 문장은 목표 시청자의 근본적인 욕망, 그러니까 바로 잠들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는 감정을 정확히 건드려준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3일 만에 73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엄청난 성과예요. 사람은 기능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더 잘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쓸 때는 이 영상에서 무엇을 알려주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어떤 혜택이 있는데 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공식입니다. 바로 제목 구조화입니다. 유튜브 제목 전문가 제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공식이기도 해요. 유튜브에는 이미 조회수가 잘 나온, 그러니까 성과가 검증된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제목들을 내 영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내 영상에 맞게 살짝 바꿔서 활용하는 게 직접 머리를 써서 만든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제이크는 말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회수가 90만에 나온 이 영상이 있어요. 정말 높은 조회수죠. 챗GPT 제대로 쓰고 내 능력 미친듯이 끌어올리기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목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빈칸, 제대로 쓰고, 빈칸, 미친듯이 끌어올리기 라는 구조가 보입니다. 이 빈칸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넣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제목 제대로 쓰고 조회수 미친듯이 끌어올리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핵심 구조는 그대로 두고 내 주제에 맞게 단어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너무 따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구조를 참고하는 정도까지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목 구조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구독자가 엄청 많은 채널은 팬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높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제목이 좋아서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 수는 적은데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건 좋은 제목을 작성한 거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좋은 제목들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나의 콘텐츠가 검색 영역에서 노출이 잘 되는지 추천 영역에서 노출이 잘 되는지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콘텐츠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들어와서 궁금한 콘텐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분석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네, 오른쪽에 이 상위 트래픽 소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탐색 기능이랑 추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검색 영역이 탐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천 영역이 추천 동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를 봐보시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저의 영상, 이번 유튜브 제목이라는 영상은 탐색 기능에서,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상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5가지 공식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자료를 설명 링크에 남겨둘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